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창입니다. 밤 12시 20분이 지났습니다. 잠이 안 와요. 피곤한데 잠이 안 오면 정말 힘든 거죠. 오늘 퇴근하고 동네 스노울리 커피숍에서 가방에 제가 최근 들어서는 음악으로 자유로워지다. 유이치 사카모토 선생님의 책을 요즘 읽고 다니고 있는데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이 기가 막힌 책이죠. 근데 일을 하다 뭔가 벽에 부딪히거나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거나 이랬을 때 제가 읽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나모리 가스오 회장님의 책이죠. 제 지인 중에 최근 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이나모리 가스오 회장님의 책을 읽은 것과 관련돼 가지고 가끔 언급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돌아가신 날을 기리는 그런 행사를 제 개인적으로 했을 정도로 존경하는 분인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존경심과 친근감을 표현하는 거는 좋은데, 그 이분은 굉장히 그 연세도 많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셨고, 저는 그냥 선생님이라는 것보다는 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눈을 뜨게 해준 그 스승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가끔가다 그분도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데 영상에다가 이나모리 가츠오 뭐 형님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들을 때마다 좀 언짢죠. 그분을 제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그냥 그 표현이 좀 거슬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보시면 책상에 이렇게 이 책이 전부 다 이나모리 가츠오 회장님의 책이에요. 가장 제가 이나모리 회장님의 책 중에서 그 힘들 때마다 읽는 책은 왜 일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책을 굉장히 두 권을 좋아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책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읽은 흔적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사람에 대해서 실망한 것도 여러 번 있었고, 이 가끔가다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귀찮게 여기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뭐 그거는 뭐 눈빛, 뭐 전화 통화했을 때 뭐 전화의 어떤 투명함이라든지 사람은 이제 피곤하거나 그러면 뭐 투명하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뭐 마음인 것 같아요. 뭐 사람이 항상 마음이 한결같지 않고 뭐 좋다가도 싫어지고 뭐 이러는 건데 그 오늘은 이제 어, 여러 사람들에게 제가 싫어하는 존재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뭐 뭔 상관이겠습니까? 죽을 때 어차피 따로 죽는 거고 제가 먼저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책에서 제가 그냥 여기 이렇게 읽은 적이 많은데 몇 페이지 한번 읽어보면서 에너지를 한번 내보고 어거지로라도 한번 잠을 자볼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1시간 넘게 뛰었기 때문에 피곤해서라도 잠이 올 줄 알았는데 잠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엄청 답답한 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답답함이라는 거는 일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한 게 아니라 뭐 욕심이 과한 건지, 뭐 일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다 과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말에 제가 절에 가가지고, 그냥 불공만 드리는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굉장한, 어, 근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저의 그 자세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좀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거고, 잘해주고 싶으면 잘해주고 싶은 거고, 그냥 그 모르는 사람은 정말 냉정하게 대하는데, 어,
잘해주는 강도를 약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하는 거를 약하게 해야 되고 결국은 뭐 저만 병신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이 딱 페이지 펴자마자 이렇게 제가 밑줄을 그어놨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읽을 때 핑크색 형광펜을 굉장히 많이 칠해놨네요. 어, 분명, 운명은 우리 인간의 삶에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숙명이 아니며 마음가짐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딱 저한테 오늘 필요한 말이네요. 운명을 바꾸는 요인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이며 따라서 인생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 사상에서 이를 인명이라 표현한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라는 물감으로 캔버스에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나간다. 그렇게 완성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양상에 따라 인생이라는 그림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걸 명심하라. 좋은 말입니다. 제가 그때 그래서 인명이라고 딱 이렇게 한문으로 써놨는데 다 마음먹기 다름이라는 뜻이겠죠. 내 마음이 지옥 같으면 세상이 지옥 같은 거고 내 마음이 천국이면 뭐 그게 지하 단칸방에 산다고 하더라도 천국인 거죠. 그래서 사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이라는 그림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뭐 결론적으로 그냥 마음을 편히 먹고 남한테 기대하지 않고 그냥 드라이하게 나만의 인생을 꿋꿋이 살아가는 거. 뭐 그게 뭐 방법이겠죠. 그 사람도 너무 친하다고 하더라도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내일부터는 조금 더 두터운 유리벽을 쌓고 바라보되 다가가지 않는 그런 인간관계를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진행형으로 생각하라. 새로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능성을 굳게 믿는 사람이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현재의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를 스스로에게 부여해 미래의 한순간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라. 이때 필요한 것은 간절히 원하는 마음. 저는 제가 뭔가 간절함이 덜한 건지 모르겠는데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게 그 불씨를 계속 지피는 것. 그것이 성공과 성취로 이어지는 자신의 능력 또한 크게 키울 수 있다. 근데 가끔가다 이럴 때도 있어요. 정말 지긋지긋할 때가 있어요. 28년째 새벽에 7시 전에 출근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테란노에 빌딩이 없죠? 그 제 차가 왜 페라리가 아니냐고요. 어렸을 때는 다 당연히 열심히 살면 그렇게 될 줄 알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이런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적한 바가 어느 선까지 있으니까 죽기 전까지는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 불씨를 잘 살려가지고 끝까지 정진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제갈공명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살아생전 최선을 다하다 죽어서 비로소 쉰다. 이게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세상을 살다 보면요. 노는 것도 싫어요. 제가 가끔 가다 도쿄 갈 때가 있는데 도쿄에 가도 저만의 감성으로 그게 쉬는 거라고 쉬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전혀 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뭐 3박 4일 간다고 하면 정말 건물을 수백 군데를 가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웬만한 사람이 출장 간 것보다 더 많이 돌아다닐지도 몰라요. 그래도 저는 그게 노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좋은 책이죠. 페이지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243페이지. 다른 사람이 시켜서 강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노동이라는 행위의 주체가 되어 솔선해 일하는 지혜를 모두 갖고 있었다. 노동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사람은 이를 통해 비로소 성장해 나간다.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에 몰두하라. 그렇게 하면 인생을 한층 더 훌륭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노동의 존엄성이라는 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 읽다 보니까 제가 좀 생각나는 건데요. 제가 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거 보나마나 유튜브에 올릴 텐데 욕을 할 수는 없고요. 정말 정말 더럽게 일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희한한 거는 또 굶어 죽지도 않아요. 그게 제가 내린 결론. 그냥 부모를 잘 만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28페이지. 제가 써놨네요, 손으로. 무언가에서 성공하려면 마음에 그리는 소망과 열정이 깨끗하고 맑아야 한다. 제가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가끔 가다 건물주를 만나가지고 부동산 상담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어느 순간은 내가 저 건물주한테 상담을 해서 내가 내 고객화해가지고 저 거래를 성사시켜가지고 돈을 뽑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그냥 한 옛날부터 버렸어요. 몇 년 전부터. 마음에 부동산 일을 하는데 부동산으로서 그 상담을 하는 거지. 그 부동산이 거래가 돼가지고 생길 돈을 앞에다가 내세우잖아요. 일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고객이 내 고객이 되든 안 되든 떠나서 나를 일단 만났으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그 사람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해줘요. 심지어는 그래 오늘 이후에 나를 안 만나고 내가 얘기한 대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당신이 지금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저랑 같이 상담을 한 저희 직원이 아, 이렇게까지 다 얘기해줘도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얘기해준다고 해서 그 건물주가 제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의실을 나가는데 저한테 일을 안 맡기고 나가는 사람들은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 같은 손님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가라고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가죠. 근데 아 정말 당신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오늘 첫 미팅인데 이렇게까지 나한테 얘기해주고 정말 나를 생각해서 얘기해준 것 같다. 오늘 이왕 왔는데 일을 맡기고 전속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가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저는 마음이 어떠냐면 그 사람이 나를 속마음은 모르지만 겉으로라도 믿어주고 전속계약서에 사인을 해주고 갔다는 것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을 내 물건, 내 빌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일을 하는 마인드예요. 그래서 무언가 일이 성공이 되려면 그 마음에 그리는 소망과 열정이 깨끗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깨끗한 소망과 열정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만난 고객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이익이 됐으면 좋겠다. 고민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나한테 일을 안 맡겨도 상관없다. 왜냐? 건물은 많아요. 노자는 천망회의 소위불루라 했다. 이는 하늘에 있는 그물은 크고 엉성해 보여도 결코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뜻으로 악행을 저지르면 언젠가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이거는 뭐 건물주도 마찬가지예요. 일 연락에 시켜놓고 계약되려고 하니까 전속계약 해지한다든지 갑자기 무슨 전속계약은 줘놓고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기거나 뭐 뒤로 무슨 다른 일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놓고 계약 해지하고 수수료 안 준다고 한다든지 뭐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제가 28년째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부동산 수수료를 아끼는 건 모르겠는데 떼먹고 잘 되는 건물주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런 사람은 애당초에 건물주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어쩌다 건물주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건물을 몇 년도 보유하고 유지하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저한테만 나쁜 짓 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은 인간이 행하고 생각하는 것이 선인지 악인지 혹은 옳은지 그른지를 모두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신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신은 있죠. 전 인간보를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무언가에 성공하고 또 성공을 지속하려면 마음에 그리는 소망과 열정이 깨끗하고 맑아야 되며 무엇보다 사심을 품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고 생각해야 한다. 제가 제 책에 항상 책을 제가 쓰다 보면 책의 마지막 챕터는 항상 사회적 기여, 정도 이런 부분들로 요즘 쓰고 있거든요. 이 돈이라는 거를 다루는 직업에 있어서 이 깨끗함과 돈이라는 거를 갖다 붙였을 때 말이 되냐 싶은데 굳이 더럽게 돈을 벌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사심을 품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고 생각하라.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정의의 검을 빼 들어야 목표를 성취하고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역시 이나모리 회장님은 거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부처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의 보살의 수준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부처는 깨달음을 얻은 자인데 어, 부처님과 보살의 차이점을 굳이 따진다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 해탈의 세계로 그냥 부처의 반열로 그냥 올라선 분들은 부처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에 남아있는 현생에 남아있는 어, 사람들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부처의 반열에 올라가지 않고 인간 세계에서 좀 더 이로운 삶을 살겠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보살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제대로 표현했는지 모르겠네. 자, 한 페이지 더 읽어볼까요? 아무거나 폈습니다. 121페이지. 송곳을 다루듯이 유의주의하라. 모든 상황에서 어떤 사소한 일에도 자신의 의식을 의도적으로 집중하는 것. 따라서 현장을 관찰하는 행위 역시 이 유의주의의 연속이어야 한다. 유의주의를 실천하는 인생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비유하자면 송곳을 다루는 행위와 같다. 송곳의 끝에 한 지점에 힘을 모아 효율성 있게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로 그 기능의 중심에는 집중력이 있다. 송곳을 다루듯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의 목적에 집중하면 누구나 반드시 목표를 해낼 수 있다. 집중력은 생각하고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하고 깊고 큰지에 따라 달라진다. 어느 정도 노력해서는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성취하려면 가장 먼저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강한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을 얼마나 강하게 품고 오래 지속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이 책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쫙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 외에도 이나모리 가쪼 회장님의 책은 제가 이렇게 쌓아놓고 이걸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기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데 높이로 따지면 이 정도거든요. 이게 딱 반이에요, 절반. 이 위에다가 제가 더 쌓아볼까요? 얼굴을 다 가리죠. 얼마나 좋은 내용을 많이 읽었겠어요. 실천하고 그 마음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상에다가 항상 옆에다가 놔두고 수시로 꺼내서 회사로 들고 가고 커피숍으로 들고 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거는 이나모리 가쪼 회장님이 항상 옳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걸 지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심삼일 안 되게 옆에다 갖다 놓고 매일 읽고 있어요. 영업적인 측면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음, 오늘 아침에 유튜브에서 출근할 때 들은 영상인데요. 8천억 재산을 가진 자산가가 자기 자녀에게 콜드콜을 시키면서 판매를 시켜보는
그런 교육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전화를 18통을 시켜서 결국 그 어린 딸이 하나의 판매를 성공시켜서 4,000달러, 한 500만 원 정도 되죠. 500만 원 정도 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서 그 아버지는 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18통을 해서 하나가 성공했으니 실패를 17번을 하고 한 번에 성공을 한 것이 아니고 그 18번 전체가 하나의 성공을 위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저희가 어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고객을 한 명 만났는데 그 고객이 어떻게 알고 왔냐? 나 지금 딱 계약하려고 했는데. 이런 사람 없어요. 만나는 과정에서 여러 번 거절을 당하고 그 거절당하는 속에서 성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성공까지 가는 그 성공을 위한 고객을 만나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거절당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거절당하고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성공을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한 조각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전농동, 용두동에 물론 이제 저는 그 일을 안 하기로 오늘 결심을 했지만 어, 건물을 몇 개 보러 나갔었거든요. 근데 뭐 저는 뭐 제가 영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고객을 만나가지고 뭐 거절당하고 뭐 그럴 일이 많지는 않은데 동네마다 이제 특성인데 청담동 건물의 건물주의 성향과 용두동 건물의 건물주의 성향은 좀 달라요. 그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좋고 나쁘고나 뭐 인성의 문제라기보다 뭔가 거칠다, 부드럽지 못하다, 사람을 대하는데 익숙하지 못하다. 약간 그렇게 표현해야 맞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오늘 언짢았다. 약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언짢든 말든 뭐 그거는 제가 뭐 기분 나빠할 건 아닌데 하여간 결론은 뭐 하고 싶지 않다 그 일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분리를 해야 돼요. 거절당한 그 행위 자체에서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 그 상황상 그 일을 안 하겠다는 부분으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지 그냥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하라고 하고 나가라고 했고 뭐 이런 거를 나를 거절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그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 뭐 이사하기 싫은 사람이 이사를 안 한다는 그런 표현을 나한테 한 거다. 그게 거절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실제 이사를 하거나 매매를 할 사람들을 찾아 나가기 위한 하나의 조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 마음의 상처를 입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2시 45분. 음, 잠을 자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고요. 내일은 제가 원래 일정표를 딱 짜놨어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까지 제가 쓰고 있는 새 책이 딱 초안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제가 20장 정도를 지금 못 써가지고 스케줄상 지금 밀려 있기 때문에 제가 내일 저녁 그리고 돌아올 토요일과 일요일은 거의 스타벅스의 귀신이 돼서 하루 종일 글만 쓰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다음 주 정도 되면 지금 한 20장 정도 써져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이 됐을 때는 50장 이상은 써져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저는 한 220, 30장 정도 써서 그걸 좀 편집하고 정리해가지고 350장에서 400장 정도 되는 책으로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SNS에 제가 어떤 내용의 책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 번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을 내가 한번 내주겠다. 이런 출판사가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뭐 제가 이 추석 연휴까지 글을 다 완성할 때까지 뭐 그런 제한이 없으면 기존에 제 책을 냈던 출판사와 이번 교육을 같이 하고 있는 에듀윌에 제일 먼저 초안을 드리고 검토를 요청드릴 거고요. 뭐 책이라는 거는 제 마음 같아서는 같은 출판사에서 계속 냈으면 좋겠는데 뭐 제 주변에 있는 그 저자들도 보면 출판사가 계속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 출판사도 일정에 따라서 안 맞을 수도 있고 본인이 책을 한번 내줬더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 작가의 책이 많이 안 팔렸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어, 어, 이 시점에서 저는 제가 냈던 책들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제가 확인까지는 안 해봤는데 이참에 뭐 내일이나 월요일 정도에는 전체 팔린 판매 부수도 한번 확인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밤 늦었으니 마치고요. 내일도 화이팅 하겠습니다.